미국과 나우루의 비극, 대한민국은 예외일까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사망 비율 중 콜레스테롤이 주 원인으로 알려진 동맥경화와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고콜레스테롤증 환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총 인구는 3억 2,4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혈중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숫자는 1,300만 명에서 지금은 3,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위에 근접함으로써 잠재적 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도 5,200만 명에서 6,500만 명으로 늘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냥 통계 자료일 뿐 황금손이 판단하기로는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30%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잠재적 환자군에 속한다는 사실은 무서운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미국인들의 육류 섭취량은 일본인들의 평균 육류 섭취량에 비해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증을 가진 사람들의 수치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황금손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즉, 지방 덩어리인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고콜레스테롤증을 가진 환자들의 숫자가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태평양 파푸아 누기니 섬 북동쪽 해상에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에다 인구가 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바다새들이 수백만 년 동안 배설한 분변들이 쌓여 인광석으로 변한 채 섬 전체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료를 제조하는 데 꼭 필요한 인광석은 한때 석유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던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진입 조건이라고까지 알려졌던 국민소득 3만 불을 그들은 이미 1980년도에 달성했고 가정마다에는 벤츠나 BMW 등 고급 승용차를 2세대씩 보유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걸어서 돌아도 섬 전체를 3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굳이 자동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돌자 그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지에서 최고 등급의 소고기와 양고기 등 기름진 육류들을 마구 수입하여 먹어대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생산될 것 같았던 인광석은 2003년을 기점으로 매장량이 바닥을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소득은 2,000불 이하로 공두박질 치게 됩니다. 지구상의 최빈국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 험한 상황은 그들이 인광석을 채취하느라 국토의 대부분을 파헤쳐 버림으로써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땅도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재 호주 등지의 목장에서 털을 깎는 용도로 기르다가 폐기하기 직전의 늙은 양을 싼 값에 수입해서 주식으로 삼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기름 덩어리 늙은 양을 주식으로 삼다 보니 국민들의 대부분이 고콜레스테롤증이 원인이 된 당뇨병이나 비만,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병을 안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식생활의 패턴이 급격하게 서구화되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태평양 건너 미국이나 나우루 공화국의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처지가 못 된다는 판단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정크푸드로 알려진 삼겹살을 전 세계에서 싹쓸이로 수입하여
국민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비난만 할 일이 아니겠지만 문제는 인구의 감소로 환자를 돌볼 인력마저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동물성 지방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먹어치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이나 나우루 공화국의 예에서 보듯 동물성 지방은 섭취 후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섭취량에 비례해서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까닭입니다. 비만증을 가진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런 식습관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보살펴야 할 정부에서는 한우와 한돈 농가의 눈치를 보느라 다량의 육류 섭취가 끼치는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안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국방 예산이 50.1조 원입니다. 추산이긴 하지만 금년도 국민 총 의료비는 2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예산의 5배 이상이 국민들의 의료비에 투입되고 앞으로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의료비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들게 만듭니다. 중국의 속담이긴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서 옮깁니다. 젊은 시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가 늙은 후에 병을 얻어 번 돈을 병 고치는 데 다 쓰고 죽는다. 이 말이 틀렸다고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황금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는 것이 진리일진데 몸에 해로운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지 못할 바에는 섭취한 지방을 분해시키는 식품이라도 동시에 섭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전으로 불리는 혈중 콜레스테롤은 탄소, 즉 카본과 수소, 하이드로젠의 단순 결합체입니다. 황금손이 섭취를 그토록 강조하는 해죽순차나 신단, 토디팜 제거리 등에 함유된 주성분은 OH-로 표기가 가능한 수산기인데 이것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인 CH와 혈액 속에서 결합하여 H2O, 즉 물이 됩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 물로 변하면 중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만 갖춘 사람일지라도 피가 맑아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홀로 남은 탄소는 가스가 되어 방귀로 배출되면 끝입니다. 해죽순차나 신단, 토디팜 제거리 등을 드신 분들께서 방귀가 잦아져서 곤란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 방귀는 냄새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가스를 많이 배출한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한편 근래에 시판을 게시한 토디팜 제거리는 드신 분들마다 이튿날 바나나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숙면을 취했다는 찬사가 이어짐으로써 개발자인 황금손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잔다면 건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아미노산과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한 해죽순과 토디팜 제거리는 카페인 대신 뇌를 안정시키는 플로로탄닌이라는 물질까지 넉넉하게 지니고 있음으로써 어떤 식품에 첨가해도 맛을 좋게 하고 배변을 도우며 편하게 잠을 이루게 함으로써 명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해죽순과 토디팜 제거리를 드신 분들께서 두뇌 활동이 정진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글을 부쩍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증을 앓다가 이들 제품을 드시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그렇습니다. 경험을 능가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해죽순과 토대팜 제거리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쓸 귀중한 하늘의 선물임을 확신케 하는 신새벽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설탕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해죽순이나 토대팜 제거리와 친해지십시오. 부귀와 명예도 건강을 앞설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가깝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해죽순차와 토대팜 제거리를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멋진 새로운 효도 방법입니다. 다가오는 음력 설날에는 해죽순차와 토대팜 제거리를 연로하신 부모님께 선물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효도를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만드는 일에 최우선의 정책적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황금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처럼 망해버릴 수는 절대로 없는 까닭입니다. 2020년 정월 초 엿새날 미얀마의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6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올림.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를 검색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함께 지인님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